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꽂히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조 비테일 지음, 신현승 옮김, 나비의 활주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조 비테일의 최면 글쓰기 방법뿐만 아니라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개발하는 방법과 최면 글쓰기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최면 글쓰기 작가가 되는 요령을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최면 글쓰기는 주문처럼 마음을 사로잡고 기억에서 잊히지 않으며 숨겨진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완성한 조 비테일의 최면 글쓰기 공식이 있습니다. 조 비테일의 최면 글쓰기 전략으로 카피를 작성하는 방식의 5가지 기본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의도.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라. 의도란 글쓰기의 목표나 글쓰기가 원하는 결과를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대로 적으면 이것이 목표를 향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이르는 면허의 저자인 노아 세인트 존은 확언이라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확언이란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긍정적인 진술을 말합니다. 가령 지금 나는 부유하다라는 표현은 확언입니다. 지금 나는 최면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 역시 확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런 표현이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제한된 진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왜 라는 질문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부유할까 혹은 왜 지금 나는 최면 글쓰기로 카피를 쓰고 있는 걸까라고 묻는 식입니다. 그는 이것을 확언이라 부릅니다. 2. 조사. 당신의 마음에 정보를 제공하라. 조사는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절대 세일즈 레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과거의 마케팅 자료를 빠짐없이 읽고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봐야 합니다. 언제 번뜩이는 순간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 창조.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창조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창조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내면의 편집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자꾸 고치려 드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수록 첫 번째 초안의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단계의 비결은 즉흥적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기본 법칙은 글쓰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마음이 가는 대로 쓰고 볼 일입니다. 4. 고쳐쓰기. 당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라. 세상의 위대한 작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올해 위대한 고쳐쓰기 작가들만 존재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정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정은 보석이 반짝이도록 광을 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단어들을 능동적인 단어로, 불충분한 문장을 최면성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5. 테스트.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라. 테스트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속을 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막연한 추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의 카피를 쓰고 교정한 다음 시장에 내놓고 그 카피가 실제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더욱 능숙하게 최면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글쓰기를 위한 놀라운 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플하고 명확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기교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로 결정됩니다. 1. 이미지를 그려라. 먼저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 됩니다. 인물, 행동, 장면 등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면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글을 쓸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식입니다. 또 하나는 독자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독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적당한 독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로 떠올린 바로 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2.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써라.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수를 상대로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려고 해야 합니다. 개개인을 상대로 글을 쓰면 독자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라. 글을 쓸 때 자신이 전달하려는 주제를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주려 애쓰지 말고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4. 요점을 짚어라.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되 필요 없는 단어나 문장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재미있고 쉽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는 아이들이 독자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5. 평가하지 마라. 결정권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쓰고 마무리하되 평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평가하는 동안 새로운 글쓰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자신의 글을 평가하다 보면 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중도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글을 쓰는 것 뿐입니다. 잠재 고객을 설득하는 최면 글쓰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독자를 내 편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라. 글을 쓰기 전에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잠재 고객이 당신의 편지, 광고 혹은 어떤 판촉물을 읽고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2. 감성적 호소, 농담, 인용구, 일화, 통계, 헤드라인, 명칭 등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당신의 메시지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유명한 저자의 인용구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의 평상시 관심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가를 섭외해야 한다면 그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출판입니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잠재 고객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현상이 아닌 행복, 더 나은 삶, 안전, 즐거움 등등 이익을 원합니다. 4.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는 질문을 던져라. 쉽고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글쓰기에 아예 무관심한 독자가 아니라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여유가 되는 만큼만 돈을 내시면 풀 옵션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둘러보는 중이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재개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중 8구 네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5. 생동감 넘치는 문장을 사용하라. 인간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당신의 견해 혹은 제품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맛이 나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생겼는지 생생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형상을 그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제품을 직접 사용할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눈앞에 보이듯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6. 추천서를 활용하라. 대다수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데 극도로 주저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확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익히 알 만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확보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글에 신뢰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잠재 고객에게 문제점과 해법을 상기시켜라. 세일즈 레터를 끝내기 전에 잠재 고객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감정적 호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잠재 고객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에게 그 해법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8. 추신을 덧붙여라. 추신은 당신 제품의 최대 강점을 진술하거나 확실한 보증을 제안하거나 제품의 이점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추신에 가장 유익한 정보를 넣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은 짧은 단락, 적절한 대화, 굵은 점, 넓은 여백 등을 의미합니다. 10. 당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열중하라. 열정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말에 열중하면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조언들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면 뭔가를 쓰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작한 글은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초고를 완성하고 교정을 보고 고쳐 쓰고 마무리를 짓고 얼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데요. 이 책 꽂히는 글쓰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꽂히는 글쓰기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